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니 왜 거기 앉아? 앉지도 않았는데 왜? 아 이런 일도 있네요. 우리가 이게 빨리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예, 저희가 이 녹음을 한 주에 하나씩 하는 정말 이 날품팔이 신사다 보니까 청취자분들 아마 오늘 아침 깜짝 놀라실 것 같네요. 얘네 왜 9시인데? 이러면서. 그렇지. 아니 뭐 9시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원래 9시에 올라오나요? 예, 원래 9시에 올립니다. 잘 모릅니다. 예, 우리가 항상 9시에 올리는데 지금 그 시간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왜 이렇게 책이 두껍죠. 너무 두꺼워요, 그거. 예, 이거 어떡하죠? 예? 이렇게 두꺼우면은, 저 정도면은 제가 항상 그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사피엔스의 용도와 거의 동급의 용도인데요. 사피엔스의 용도는 뭔가요? 배구자라는 거죠. 아니 배구자기엔 좀 낮아요. 예. 제가 엎어서. 예. 제가 요새 그 뭐지? 응답하라 1997을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돌려보고 있는데 법전이죠. 법전이랑 거기에서 이제 사전. 거기에서 사전 나오잖아요. 네. 사전 얘기가 나오는데 뭐가 제일 낫다고 그러더라? 에센스인가? 그렇죠. 에센스. 배구자리 딱 좋습니다. 동화가 좀 이게 겉표지가 뭐 달라붙는다며. 네. 아니 저는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전을 워낙에 저는 이제 형이 쓰던 걸 물려받았어가지고 되게 오래된 사전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가죽 표지가 뭐가 다르고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뭐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진 않기 때문에 2권 정도 친구랑 같이 사서 두 권 그렇지. 2권 내고 자면 됩니다. 네. 그 정도면 충분히 누워 잘 때 해당되어지는 거니까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가격도 상당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가격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 가격이 지금 이게 제가 언제 샀는지 모르겠는데 33,000원으로 네. 찍혀 있거든요. 아마 지금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새로 양장이 돼서 나온 네. 거라서 그전 책은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책은 이거보다 조금 더 적어요. 근데 이거는 꽤 두꺼운 책입니다. 네, 두꺼운 책인데다가 아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라 그러면 읽을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있을까? 없죠.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들고 다니기도 무거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벽돌이야. 그렇지. 이렇게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이거는 저기 살인범이 왔을 때 이렇게 막아도 칼이 절대 뚫을 수 없어요. 네. 외부인이 침입했을 때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이 책을 다른 책들 읽는 것처럼 이렇게 막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을 만한 책으로 갖고 온 건 아니에요. 네, 꽂아두는 책이죠. 예, 우리가 예전에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했던 적 있어요. 네.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하면서 제가 한번 거기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최근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썼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토마스 불핀치나 아니면 이디스 해밀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형이 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리스의 얘기들, 그다음에 로마의 이야기들을 재밌게 모아서 재미있는 얘기들을 주로 모아서 만들어 놓은 구성이라고 치면 이 책은 그러니까 로마 시대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들 혹은 문헌상으로 전승되어 오던 이야기들을 편집해 놓은 책 혹은 오비디우스의 유머를 거쳐서 나온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로마의 유머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되는 거죠.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웃었다. 그렇지. 로마 사람들은 이걸 보고 웃었어? 뭐야, 미친 거야? 정말 이 사람들이 웃음이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되는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 이 책이 그럼 학생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성인들은 이런 거를 이를테면 막 교양 수준에서 내가 교양을 좀 넓혀야지라고 하면서 책 이렇게 책상 옆에 혹은 침대맡에다 두고 보면서 자고 이런 용도로 읽을 수 있는데 그럼 학생들한테는 이런 책이 대체 왜 필요하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이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셰익스피어의 내용을 보면 셰익스피어가 다루고 있는 글이나 혹은 현대 극작가들이 다루고 있는 현대로 넘어오기 전에 근대의 극작가들이 다루고 있었던 여러 가지 소재, 그다음에 소설가들이 다루고 있었던 소재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원형으로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이 만약에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읽었다고 하면 후대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뭔가 모티브를 얻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극작가 아니면 소설가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영화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이 내용을 비틀어서 뭔가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그 어떤 원형에 대한 모습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본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 요괴 영화들의 대부분이 그 일본 전통의 요괴들도 그렇죠. 있지만 산해경에서 이제 많이 채용을 한다거나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도 정통 실록인 조선왕조실록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어우야담이라든가 이런 어떠한 그 전승되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있죠. 삼국유사 사실 그런 맥락인데 그렇죠. 이 책은 뭐 보면은 되게 재밌는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아요. 신부를 달리기 잘하는 신부를 위해서 나랑 빨리 달려야 나보다 빨리 달려야 나랑 결혼할 수 있을 걸? 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 죽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그 니벨룽의 반지에서 네.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그런 신부를 이겨야 결혼할 수 있는 그렇죠. 내용, 이걸로 네.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가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내가 가장 잘하는 것들을 꺾어내야 돼. 그렇죠. 이런 어떠한 그 주제들은 거의 여기서 그 원형이 나타나는 거기서부터 거잖아요. 나타나는 그래서 거예요. 서양 이야기의 원형이다. 원천 소스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책의 가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워도 뭐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그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형도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이게 웃겨요. 왜 웃기죠? 로마 유머에 완전 웃겨.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와 웃겨 막 이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오비디우스라는 작가가 이제 로마의 3대 문학 작가가 누구냐라고 하면 오비디우스, 그다음에 베르길리우스, 그리고 호라티우스 이렇게 세 명을 보통 들어요.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라는 작품을 쓴 작가로 이 사람은 약간 어용 작가. 그러니까 당시에 황제를 칭송하는 목적으로 문학 작품을 썼던 사람인 거고 호라티우스는 시인이에요. 시인이긴 시인인데 이렇게 풍자시 같은 걸 많이 썼던 시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황제의 도움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황제를 칭송하는 그런 시들만 썼던 사람은 아닌데, 이 오비디우스는 그와는 걔가 이렇게 결을 좀 달리하는 사람인데 당시에 뭐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황제의 도움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뭐 자기가 황제를 칭송할 생각은 없었는지 대부분의 작품들이 그냥 막 웃고 즐기자고 하는 작품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썼던 작품이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르스 아마토리아라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번역 안 되면 우리 출판사에서 번역. 아니요. 이 사랑의 기술이 번역을 해봐야 안 팔려요? 안 팔리는 책인데 이게 되게 독자층이 애매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일단 삽니다. 이 사랑의 기술이 육체적인 사랑의 기술이야. 그래요? 미치겠네. 더 팔릴 것 같아. 더 팔립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번역해서 이거를.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책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성적인 호기심도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욕망에 충실한 작가라고 해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원래 로마 사람들이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원래 이렇게 유행하던 사상 자체가 스토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욕주의가 퍼져 있었던 시대에서 이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나 에피쿠로스라니까. 소크라티우스 같은 사람은 약간 에피쿠로스에 치우친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먹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되게 색을 밝히고 이런 사람들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로마식 유머를 구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근데 자신이 어떠한 세대에 있는지 이 책을 한번 청취자분들 읽어보시죠. 이 책이 웃기다 싶으면 나도 이제 로마인에 가까워. 정말 웃겨요. 특히 이거 아탈란타와 히포메네스 이거 정말 웃깁니다. 이 반전. 내가 요즘에 우리 훈쌤이 예전에 멜로가 체질? 제가 천리마마트 막 웃기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천리마마트 웃기다. 천리마마트 끝났어요. 근데 멜로가 체질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다시 정주행했거든요. 왜 이렇게 웃겨? 완전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요. 완전 웃겨. 그 유머 코드가 살짝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하늘 아래 정말 새로운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런 어떠한 작가들이 어디서 뭔가를 배우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나는 전공 분야가 아니지만 뭐 극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글을 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읽는 책이 무엇일까 어떠한 책들을 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이 책은 아마 배우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한번 읽고 스터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작가들 중에서 아마 그런 극작가들이나 소설가들이 반드시 읽을 만한 책들 중에는 사실 호라티우스의 시약 같은 책이 있을 텐데 소재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같은 책들은 굉장히 중요한 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 특히나 어떤 경우도 있냐면 평론가들이 어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스로 갖고 있어야 되는 책인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얘기는 사실은 여기서부터도 비슷한데 이러면서 아는 척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스가 되는 책들 중에서 제가 원래는 이 책을 할까 아니면 호메로스의 책을 갖고 올까 하다가 호메로스의 책은 그래도 학생들이 꽤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그렇죠. 이번에 중3 아이들 중에도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를 다 읽었다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게 되게 두껍거든요. 요만해요. 이 책 2권 정도의 분량이 나와요. 그걸 다 읽으면. 근데 그걸 다 읽었다는 거야. 그래서 야 어디 걸로 읽었냐 그랬더니 여기 출판사 걸로 읽었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는데 막 굉장히 상세하게 저한테 뭔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가? 아니 아빠가? 아니야. 엄마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상세하게 그 내용의 포인트를 짚어가지고 질문을 하길래 야 너 이걸 어떻게 알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 그거 되게 재밌게 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근데 그게 심지어 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 근데 이 재밌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어서 이제 호메로스의 책들은 어쨌든 유명세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청취율도 올라가고 그래요. 누군가 읽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제목 자체를 들어본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고 이런 책들을 한 번쯤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이 천병희 선생님 번역이거든요. 천병희 선생님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리스 로마 고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출판되어 있는 그리스 로마 고전의 약 80% 이상은 이분이 번역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이 천병희 선생님 번역인데 이 번역의 특징 혹은 단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약간 무거운 번역. 용어 자체가 이렇게 요즘 세대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을 몇 가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점이라는 게 뭐 이 책에서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사실 번역상의 오류 같은 것들 혹은 가독성에서의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변신 이야기가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게 숲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인데 여기서 나오는 책이 아니고 다른 책을 읽고 싶다 그러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음사에서 세계문학전집에 1권이 변신 이야기입니다. 1, 2권이 변신 이야기예요. 이윤기 씨가 번역했습니다. 그분. 예.
이윤기 씨가 번역을 했는데 당연히 그분이 번역한 건 영어에서 번역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윤기 씨가 번역한 변신 이야기가 전 사실 그게 왜 민음사에 세계문학전집 1권에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걸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처럼 얘가 1권에 들어가 있어야 전체적인 틀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것도 꽤 고민해서 1권을 넣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초반 1, 2권에 들어가 있고 이제 그 이윤기 씨 번역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걸 번역하시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1권에서 5권까지 나온 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 이 수출판사의 책이 좀 읽기가 버겁다. 왜냐면 이건 행을 맞추고 있거든요. 당시에 로마 시대의 시들은, 서사시들은 행을 맞추면서 각 행마다 운율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말에선 드러나지 않는데, 운율이, 닥틸릭 헥사메타라 그래가지고, 육음보의 육각음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읽으면 굉장히 읽는 맛도 나고 이런 게 원문으로 읽으면 굉장히 읽는 맛이 나는 책이기도 한데 그거를 반영하다 보니까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관계가 약간 애매해지는 것들도 생기는데 이 이윤기 씨의 병신 이야기는 그런 걸 아예 탈피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로 만들어놔서 읽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야기 위주로 뭔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민음사에서 나온 그 책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원형에 정말로 가장 원형에 가까운 책을 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수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책을 어차피 읽는데 이런 거예요. 가성비가 안 남아요. 굳이 그렇게 이 책을 도전할 거라면 뭔가 이건 다 읽지 않든 아니면 부분을 발췌해서 읽든 아니면 관련성 있는 것을 찾아서 읽든 세 가지 패턴으로 이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럴 거라면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을 사서 읽어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어차피 학생들이 읽는 목적이라는 것은 입시적인 측면이 이제 강조되어지면서 뭔가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을 읽는 건데 그리고 사실상 청소년기에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도 뭔가 재밌다,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다라고 하는 거지만 청소년기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의 토대와 변화를 위해서 책을 읽는 건데 굳이 이 두꺼운 책을 뭐랄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지적인 원형을 찾기 위해서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 가장 원형에 가까운 방식대로 읽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두 권을 사느니 차라리 한 권을 사서 합본을 한 상태에서 두 권 사면 이거보다 비싸질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용도가 다양해요. 그리고 꽂아놨을 때의 그 폼이 나죠. 폼. 그렇죠. 그다음에 집안에 있어서 어떤 이런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집에 어떤 책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용으로 우리 아이 방에 이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문사회학적으로 우리 아이가 대단히 깊은 고민과 뭔가 지적 성찰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죠. 저는 이 책을 보는 것을 권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안 읽을 거니까. 어차피 그렇죠.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만한 책이 아니에요. 예. 읽을 필요가 일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입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거의 그 각주까지 해가지고서는 찾아보기까지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거의 7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그러면 이 700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다 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 책을 다 읽었다고 상을 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어차피 부분만 봐야 되는 대부분 학생들은 여기서 부분을 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꽂아놓고 있다가 요게 한 챕터 한 챕터가 그렇죠. 읽는데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10분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예를 들어서 인문사회 쪽 니즈가 확실하다. 나는 문과다. 그리고 나는 문과 중에서도 인문사회로 가겠다. 어문계열로 가겠다. 이런 학생들이 또 있긴 있겠죠. 뭐 그렇죠. 외고 학생들이라든가 그런 학생들 혹은 나는 확실하게 뭐 역사 혹은 나는 뭐 철학, 인문 이쪽으로 명확히 간다. 라는 학생들은
이제 이 책을 사서 하루 10분 읽기. 그렇죠. 하루 10분 읽기. 하루에 10분 읽을 책이 참 많아.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아이들, 인문사회 쪽 아이들은 하루에 10분을 읽어서 그냥 내가 이걸 1년간 읽었다. 이거는 얘기가 만들어지죠.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사안이니까. 뭐 외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추천을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이 책이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겉표지도 되게 그 성의껏 만들었어요. 여기서 나오면 이 출판사에서 나오면서 표지가 이제 싹 바뀌고 양장으로 바뀌고 이런 게 있었어요. 원래 제가 여기 갖다 놨는데 저기 보이시죠? 저 일리아스. 원래 저게 단국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오는 책이에요. 예전에. 정말 읽고 싶지 않게 표지를 만들죠. 저것도 지금 천병희 선생님 번역이거든요. 읽고 싶지 않아. 왜 저렇게 표지가 저러면 사람들이 안 봐요. 그래서 저렇게 표지가 원래 나왔었는데 이제 저 일리아스도 지금은 이런 식으로 표지가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럼 읽고 싶죠. 그래서 이걸 시리즈로 꽂아놓으면 막 소포클레스 전집이랑 뭐 오비디우스 뭐 이렇게 전집 다 꽂아놓으면 굉장히 뽐나요. 이거. 굉장히 뽐나요. 뭐 서양 사상 전공해야죠. 눈에 굉장히 잘 띄거든요. 하얀색으로 돼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걸 꽂아놓고 한 번씩 그냥 훑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사서 되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명화 1000개 이렇게 해가지고 해제해 두는 책도 있고요. 뭐 가야 될 곳 1000곳 이런 거 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한테 선물을 받은 책이 그 세계 명화 1001 해가지고 밥 먹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 그림 봐봐 되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책도 우리 아이들이 읽는다면 이거는 근데 대단한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권할 수는 없으나 이루어냈을 때 어마무시하다 뭐 이렇게. 네, 학종 준비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준비가 될 것이다. 인문사회 쪽 학생이라면은 이거보다 더 확실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 책을 1년에 걸쳐서 조금씩 꾸준히 읽어가면서 이 속에서 생기는 모티브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같이 생각을 해봤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안 뽑을 대학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자, 근데 어떻게 이런 책들을 다 이렇게 골라오고 다시 또 읽고 그래요? 아니면 이제 초반에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독서 초반에 찍을 때는 100권이 넘어서 이제 초반에 찍을 때는 막 이렇게 막 되게 성의껏 막 이 책 저 책 막 이러다가 이제는 아는 책 이제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책들 아니면 책장에 꽂혀있는 책 중에 안 한 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뽑아서 이게 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물론 중간중간에도 제가 처음으로 읽고 뭐 말씀드리는 책들도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사실 그런 책을 골라내는 것도 쉽지는 않겠구나 하는 그래서 저희 방송 듣는 하더라고요.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0권이 넘어요. 이 책이 100권 넘고 이 책에서만 뽑아서도 학생들한테 독서 특강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책의 내용이 풍요로워져가지고 전 대단히 막 행복해요. 행복해요. 진짜 우리가 행복한 게 막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입시 방송은 뭐 입시 방송도 나름 의미가 있지만 입시 방송을 10년 후에 우리 입시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네, 10년 후에도 우리의 독서 방송을 들으실 거잖아요. 저 이런 게 좋아요. 오래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저 냉면도 안 끊어 먹잖아요. 가위질 해요, 냉면에? 아니요. 그렇잖아요. 냉면은 절대 가위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또 이 책도 우리가 한번 뚫어봤네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독서 방송을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를 한번 방송한 건 우리가 거의 유일하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있긴 있을 거예요. 아니 없어요. 예. 아니 이걸 누가 방송을 유튜브에서 만약에 이걸 유튜브로 방송하잖아요. 그럼 딱 책을 들고 나오는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구독을 안 해. 예. 저도 이제 이 책을 사실은 대학원 때 읽었어요. 대학원 때 왜 읽었냐면은 저희는 이거를 이제 원문으로 강독을 해야 되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항상 숙제로 갖고 가서 이걸 이제 번역해온 사람들끼리
돌려가면서 계속 읽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걸 하다 보면 막히는 대목이 나와요. 번역을 해야 되는데 막히잖아. 요 책을 봐야 되는 거지. 아니 뭐야 이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럼 이 책을 봐야 돼. 그럼 처음서부터 그걸 보고 번역해가면 혼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처음서부터 그걸 번역하면 티가 다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해서 하는 거랑 이걸 처음부터 베끼는 거랑 완전히 달라가지고 이게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용어나 아니면 뭐 운율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과정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저도 이 책을 접하게 된 건 이 책을 읽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측면들도 있지만 읽으면서 느끼는 거죠. 읽으면서 놀란 부분도 있고 이거 내가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도 있고. 그쵸. 네. 이거 정말 이 책을 공부를 하고 라틴어를 읽었다는 거잖아. 언어는 일종의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분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아니요. 네, 언어는 신분인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내가 못하는 언어를 다른 사람이 하면 부러움 측면은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창가의 토토가 네. 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창가의 토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번역가가 권남민 씨라고 되게 좋아하는 번역가님이 계신데 그분이 새로 번역을 해서 김영사였나? 에서 원래 프로메테우스인가 하는 출판사였는데 김영사에서 새로 번역을 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번역해서 나온 거를 야 이게 나왔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뭐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하고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요번에 대학 간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외고의 IB 과정에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자기 그거 일본어 원서로 갖고 있대. 원서를 읽었다는 거야. 걔 이력가니까. 아니 이력가가 아니고 IB인데. IB인데. 1어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읽었다는 거야.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걸 1어로 읽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걸 1어로 읽으면 내가 한국어로 읽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부러운 거 같아요. 신분이니까요. 네. 아니 그걸 아니고. 가보부 갑이 라틴어야. 가보부 갑이 라틴어. 그 다음에 한자. 한문 원전입니다. 한문 원전도 굉장히 이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의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한의사 중에 한의사가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원전을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혼자 놀기. 혼자 나는 병원 개업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심지어 출판사 운영하는 친구도 있는데 어머나. 한약 원전, 그다음에 뭐 그냥 일반적인 그 동양 고전 이런 것들을 계속 번역해요. 그냥 뭐 따로 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번역만 해. 번역만 하면 집에 쌓아도 몰라요. 그렇게 번역만 하고 막 이게 뭐 한자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고 막 이런 걸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경이로운 거지. 야, 이거 한자에서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해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좀 동경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뭐 이제 와서 뭐 한자까지 뭐 할 수도 없고 일본어 할 수도 없고 일본어는 안 해도 돼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본어는 좀 효용성이 앞으로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전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 일본어 굉장히 중요해. 네, 번역을 예전에 많이 해놔서 굉장히 많이 해놔가지고 용어 차용할 만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본어를 공부하는 건 괜찮은데 뭐 누군가 하겠지. 그런 느낌 있죠. 그런 거는 그 대중적인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근데 한자 번역을 할 수 있는 거는 대단한 능력이 될 거예요. 향후 한자 능력 번역은 왜냐면 우리나라 컨텐츠, 고전의 컨텐츠가 대부분 다 한자 그렇죠. 기반이기 때문에 한자의 원문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난 거죠. 어쨌든 그래도 한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내가 부러워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라틴어는 좀 부러운 게 좀 있어요. 영어도 힘든데. 영어도 막 읽으려고 그러면 막 힘들고 안 읽히고 이런 거고 영어 책을 읽은 지가 거의 몇십 년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라틴어는 이게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잖아요. 라틴어를 영어로 배우면 돼요. 한문을 공부해서 뭐 차라리 뭐 다른 걸 하지. 이 한자어가 이런 뜻이 있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더 사람들 사이에서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에 이건 기본적으로 그 로마 시대의 유머니까는 당연히 라틴어 원전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그 번역 자체가 라틴어 원전 번역. 예, 원전 번역이죠. 천병희 선생님 보면 예. 여기 양력을 보면은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은 번역 작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시고, 그러니까 히라보 검정 시험이랑 라틴어 검정 시험을 다 합격하셨으니까 예, 독일에서. 그리스랑 로마어를 구사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진행된 어떤 출판사죠. 숲 출판사에서 나온. 예, 거의 천병이 독점 출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빨리 독점을 하자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한 거는 이제 어차피 안 될 테니 우리는 여기서 사랑의 기술을 번역을 해요. 사랑의 치료약, 로마의 축제일들, 사랑의 노래. 로마의 축제일은 나와 있어. 거기 사랑의 치료약이 있어요? 네. 그건 잘 모르겠네. 차라리 사랑의 치료약이 어떨까요? 하여튼 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치료약이 팔리면 사랑의 기술을 번역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아니 어딘가 번역이 나와 있을 거예요. 안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한번 번역을 하죠. 아우 이런 거 번역 못 해요. 왜 우리 출판사 힘들어요? 아니 힘든데 이런 거 번역하면 더 힘들어져.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아무도 안 읽습니다. 읽어요. 마케팅을 잘하면 읽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오비디우스라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여기 지금 양력에도 나와 있지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인 흑해 서안으로 유배를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유배를 갔더라? 나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지금 세네카랑 좀 헷갈리는데 바람 펴서 유배 간 것 같은데. 사랑의 기술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에 관련된 책은 에리 프롬이 있죠. 에리 프롬이 이 책을 썼네요. 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다음에 사랑의 기술도 뭐 그러니까 재밌는 책이 이때 당시에 나온 책들 중에서 라틴어로 된 소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소설이란 장르 자체가 라틴어에서 아직 나오지 않았을 무렵인데 황금당락이라고 그러니까 저기 뭐지 이 스페인어에서 번역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도 있거든요. 네. 없구나. 심지어 검색 결과가 없어.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번역이 다르게, 그러니까 제목이 다르게 나왔을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황금당래 같은 책들은 원래 라틴어로 써 있는데 이 라틴어 번역은 우리나라에 안 나오고 스페인어에서 번역이 나온 게 하나 있어요. 뭐 되게 특이하게 중역을 스페인어에서 했더라고. 굉장히 유명한 번역자가 있어요. 송병선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번역자가 그런 라틴어 소설을 번역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히라버에서 나오는 소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잘 찾아보면 그런 데서 나오는 소설들도 꽤 읽을 만한 것들, 그러니까 재밌게 읽을 만한 것들이 있는데 수위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현대로 넘어오면 어떤 책들을 쓸 때는 도덕적 수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소설들, 그때 이거제 전 단계의 소설들은 그런 수위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 거야? 되게 잘해야죠, 되게 난감했던 게 제가 이제 그런 사티리콘이었나 책을 한번 읽다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같이 읽다가 너무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는 보통 번역을 먼저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번역을 딱 하는 순간 멘붕이 온 거예요. 전부 다. 야,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지? 그냥 야한 수준을 넘어서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수준의 번역어들이 막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말에 이런 번역어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못 번역하는 책들이 꽤 있을 건데 아마 이것도 그런 수준에 있을 거라고 제가 그렇지 않아요. 짐작을 하고 사랑의 있어요. 치료약을 한번 보시고 사랑의 치료약은 제목 자체가 이미 10,000부 이상은 팔립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번역자는 나중에 한번 구해보세요. 이거 제가 번역을 이번에 이제 세네카도 번역을 해보고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세네카도 번역을 해보고 했을 때 느꼈던 거는 번역자가 좋은 번역은 번역자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어야 좋은 번역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그 사람이 우리가 왜 전문 번역가 해갖고 나오는 책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책들도 물론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갖고 있겠지만 번역자가 거기에 전공을 하고 있는 서적들은 보통 번역자가 애정을 갖고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 그냥 그 책을 전공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번역했던 책들과의 퀄리티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애정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인문학이라는 것이 이 약간 범위를 좀 넓혀가야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공하는 사람들이 꽤 늘어나서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뭐 최근에 추세로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네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더 없어. 그러니까 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데 관심 있는 사람도 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겠네요. 슬프네. 그래서 요번에도 이제 막 이렇게 학생들이 대부분 중3 학생들이 어디 고등학교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꽤 많은 학생들이 이과의 취향을 살짝씩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분명히 어느 순간 이게 뭔가가 계속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줄었다는 생각이 들 때부터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거든요. 약간 버러워하고 있어야 돼. 마지막 그 정신 승리를 위해서. 그렇지. 네, 이게 막 어느 순간 줄어들다가 갑자기 없어져. 자, 뭐 어쨌든 변신 이야기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저희가 오늘 많이 해드렸습니다. 일단 책의 어떠한 두께는 계속 강조해 드렸으니까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활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뭐 다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자, 오늘도 여전히 좋은 책을 많이 만들어 갖고 오셨고요. 혹시 그 사랑의 치료약? 요 정도는 혹시 한번 내용을 보고 저희가 번역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번역을 해보는데 자기가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이다.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은 그럼 어떤 영역이세요? 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좋아하는 영역의 번역을 그러니까 수사학 작품을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는 아직까지 번역이 나온 적은 없고 그런데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인 게 있어서 그걸 하나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언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뭐 맨날 한다고 하더니 그거 나왔어요? 아니 그거는 이제 원고는 다 보냈는데 이게 답이 없어요? 출판사에서 아직 소식이 없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저한테 계약금은 줬거든요. 나는 계약금을 받고 번역한 걸 줬어. 뭐 사실 저는 그거 팔아서 뭔가 돈을 벌겠다는 생각도 없고 뭐 팔려서 돈을 벌면 용돈 되겠지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근데 뭐 안 내고 있어가지고 출판사에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걸 출판하는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리즈가 제가 보니까 나온 지가 한 1년 됐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오려고 그러나 이렇게 그냥 궁금해만 하고 있습니다. 쓸쓸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인문학은 누군가가 지켜가는 그런 영역 속에서 또 우리의 정신을 일단 지켜가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역할 속에서 청취자분들도 이 책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이런 책 하나를 사는 게 우리나라 인문학을 지키는 또 그럼요.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한번 넓은 아량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책이 변신 이야기였다면 그래도 다음 책은 이제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뭐냐면 지금 이번 책이 이랬으니까 다음 책은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그래 너희가 이런 책을 좀 해줘야지 라는 책입니다. 총균세죠. 네, 총균세를 제가 이게 왜 최근에 그 뭐지 책 읽어주는 남자인가? 네네. 요새 그 방송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전화 와가지고 네, 그 우리 했던 책 있잖아요. 그 책을 한다고 거기서 설명해주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거기 뭐 패널들도 김상욱 교수도 나오시고 막 패널들도 되게 대단한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했던 책도 있고 뭐 군주론 사피엔스 뭐 이런 책들 다 있더라고요. 근데 총균세를 다뤘어요 거기서. 근데 학생들이 총균세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하는 것도 한 번쯤은
왜냐면 학생들 많이 보는데 그 보는 걸 그냥 목록에다만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보이지가 않아서 그걸 위해서도 한 번쯤은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 저 책도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저게 이야기가 되게 많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많죠. 맥락이 역사가 사실 막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생각 외로 잘 읽히는데 순간 잘 읽히는데 전체가 꿰지는 게 좀 어렵죠. 생각보다 쉽지 않은 책이죠. 예. 두 개를 묶으면 잠을 잘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책은 이렇게 여기다 놓고 사피엔스 위에다 놓고 자면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원래 제가 항상 이게 비교하면서 읽어보기에 되게 좋은 책이라서 저는 이 책은 일단 다시 한번 다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사피엔스하고 부분 부분을 한번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보고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그것까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총균세를 다음 주에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저희의 변신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 지나가시고 다음 주에 저희가 총균세 방송한다는 것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기획진담 수요 독서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